노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남중학교, 진남중학교에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돕고 연구하고 하는 일을 주로 하죠. 그 여성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가정의 도움이 없이는 참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배로 힘들던가 몇 배 힘들던가 그래야만 가능한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거의 나를 좀 믿어주었다? 믿어주었고 특히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저를 굉장히 많이 믿어주어서 내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언자, 멘토, 그 조력자, 그리고 도움을 굉장히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그 도움이 굉장히 컸었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물론 힘든 것도 있죠. 힘든 것도 있는데 살면서 장점들도 참 많았고, 그래서 저의 그 일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제가 나가서 하는 일들을 구구절절히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좋은 일 하고 다니겠지?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그냥 운동권이라고 말하죠. 소위 학생 운동권의 핵심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냥 과에서 선배들이랑 함께 과학회 이렇게 속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뭐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 핵심적인 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서 뭐 총유학생회장까지 뭐 이런 걸 내가 뭐 해야 될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했었고, 그런데 저한테 제의가 이제 왔어요. 어쨌든 총유학생 회장으로 출마를 하면 어쩌냐. 근데 선거였으니까 3학년 말에 이제 출마 제의가 왔고,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할 사람이 적임자가 이제 나인 것 같다. 그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냐. 그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남편하고 사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캠퍼스 커플 아니고 남편이 이미 졸업한 후에 이제 그 오비 선배, 졸업한 오비 선배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사귀고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이었는데, 이제 선배들이 그래? 왜 운동권 학생이 애인이 있냐? 운동권 학생은 애인이 뭐 있으면 안 돼. 내 애인이 있네? 그러면서 사귀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된다면 이 시대적인 소명,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회피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겠네. 그러면서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삭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결을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해야 된다. 이 시기에 이거 해야 된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뭐 이걸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제가 6월 16일 날 삭발을 했는데, 그 16일 날이 우리가 2차 비상 학생총회를 계획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확 터트려지는 뭔가가 있어야만 이전의 투쟁보다도 훨씬 더 계기가 되면서 확 치고 올라가는 뭔가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걸 뭘로 할 거냐.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제가 대자보를 확 붙이라고 했어요. 전부 교내에다가 대자보 붙여라. 삭발한다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옥색 저고리하고 검정 치마는 제가 그 학내에서 집회가 있거나 그럴 때 계속 입었던 옷이에요. 앞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선두에서 이끌어야 되니까 좀 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그 색이 좀 나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량한복 이런 거 등등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통과 관련된 이런 거 등등을 좀 입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풍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총유학생 회장이 이런 옷을 좀 입고 학내 집회나 이런 거 등등을 좀 유도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요청에 의해서 계속 제가 입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게 그냥 된 거죠.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대학 때 이제 학생운동 속에서 결코 내 삶이 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늘상 올바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내가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교육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교육운동에 나는 이제 이렇게 내 터전을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내가 학교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정교조의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해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교조가 지향하는 바가 옳고 당연히 교육적으로는 올바른 일이고, 그래서 학교에 89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4개월 만에 전국 최연소 해직 교사가 되어서 다시 학교를 나오게 되죠. 전교조에 가입하면서 5년 후에 당시에 이제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이제 해직은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이 된 거죠. 5년 후에. 그래서 실제 이제 94년도에 다시 복직을 해가지고 다시 교단에 서게 됐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게 우리 세월호에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고 안전하게 잘 뭐 길러서 잘 키워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어도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내 곁을 죽음으로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에 머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서 나는 교사니까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몰두하겠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좋은 교육이 만들어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죠. 진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 사회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근데 이제 사회로 내보낸다고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회가 온통 올바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바로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죠. 특별하게 기억 속에 있는 제자들 굉장히 많죠. 똑똑한 제자, 굉장히 또 재능이 있던 제자, 엄청 문제였던 제자, 이런 제자들이 막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냐면 당시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은 단정짓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주대야 된다. 두 가지 모습을 다 지니고 있는 거. 따뜻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것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 또 굉장히 유머가 있고 재미가 있는데 진지할 때는 또 엄청나게 진지하게 쫙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편하게 다가올 수 있으면서도 좀, 저 선생님은 좀 존경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 까칠하진 않은 것 같아. 까칠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좀 섬세하고 정확하고, 전후 맥락을 좀 잘 구분해서 그 이치에 맞게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그 하는 선생님? 이런 것 같은 느낌. 편법 쓰지 말자. 잔머리 굴리지 말자. 그래서 이게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게 긴 거, 이게 가야 될 길이다. 이게 올바른 거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정면 돌파한다. 그게 제 삶의 신조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이죠, 그건. 당연히 남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반대를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 멘토가 돼주었고, 조언을 해주었고, 그리고 조금 더 좀 길을 좀 넓게 보도록 늘 이렇게 좀 이끌어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그 남편에게 조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좀 애를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뭐 우리들을 키워야 돼서 뭐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이걸 나는 못하겠어라고는 쪽팔리니까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직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정말 중대 결심을 할 때, 굉장히 좀 힘든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족회의에서 늘 얘기를 하면, 엄마 그거를 하면 엄마가 힘들고, 혹은 이렇게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가르치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질 건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엄마가 그 일을 우리 때문에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면 하세요. 이렇게 늘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맙죠. 남편에게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 이 말 해주고 싶습니다.